기념대라는 과학적으로 보면 넌센스에 가깝습니다. 천일염 사재기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이뤄낸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일본 정부의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 투기를 보류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상설 협의체를 구축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먹방과 단식 농성으로 대체한 여야의 신경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신 최형도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6.25 전쟁에서 헌신한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는 유엔 참전용사의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원지에 발의하셨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또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좀 전에 뉴스에 나왔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뉴질랜드를 방문 중입니다. 그렇죠. 뉴질랜드는 우리랑 국회 관계도 없었고 당시에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국민을 한국에 그 위험한 전쟁터에 보낼 필요가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보내줬습니다. 네. 세계 40여 개국에서 보내줬고 병원선해서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정말 극빈국에서 시작하고 식민지와 가혹한 식민지 그리고 외침 수많은 전쟁도 겪고 했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될 때는 다 이유가 있었을 텐데 북한군이 러시아 소련군과 중국군의 지원을 받아서 남침을 했을 때 그때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지켜주지 않았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네. 없었습니다. 네. 없었고 또 이와 같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그리고 또 우리가 세계로 따지는 지금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나라도 없었겠죠. 또 그 위대한 우리가 정말 자랑할 만한 K-팝, K-뷰티, 뭐 K-푸드, 뭐 K-무비 이런 한류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특히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고 또 7월 27일이 유엔군 참전 기념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우리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이 역사를 살펴본다는 것은 비단 우리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도와줬던 수많은 외국 국가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네. 기억해주고 우리가 그 기억을 되살리면은 그 외국에 있는 예컨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네. 뉴질랜드까지도 또 뭐 캐나다뿐 아니라 네덜란드, 유럽의 작은 나라도 보면은 우리 한국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지난번 지진 피해 때 많이 도와줬던 것은 튀르키예 군인들이 정말 용감하게 싸워줬거든요. 그런 데 대한 서로 호감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국제적으로 우리의 지위를 지키고 어떤 국제적 공급망 같은 것도 안전하게 유지해 가면서 공동의 경제 번영 또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귀중한 토대가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네. 이런 그 유엔군 참전에 대한 기억과 이것이 비단 그 시절뿐 아니라 앞으로도 자유와 연대의 기억으로 한국도 역할을 하겠지만 또 그 나라들 군인들이나 그 나라 국민들도 한국을 계속 기억하고 도와달라. 특히 네. 이번에 부산 엑스포도 유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시기에 맞춰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그런 법안을 네, 발의하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주변 분들 반응 어땠습니까? 특히 저희 지역에서 좋아하죠. 저희가 낙동강 방어전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 낙동강 방어전선의 최후의 보루가 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6사단 방호산 부대라고 실제로 이 방호산이라는 사람은 국공내전 때 중국의 중공에서 싸워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정예 부대였고 네. 파죽지시로 내려와서 마산이 뚫리면은 바로 마산과 부산은 김해평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네. 이제 임시수도가 함락되기 직전이었죠. 거기에 마침 마산 인근에 700m 산 고지들이 있습니다. 700고지 산들이 있는데 여항산, 서북산, 또 모악산 이런 산들이죠. 그 산을 이제 마지막 고지 삼아서 뺏고 뺏기는 치열한 전투 끝에 마침내 그 최후의 우리 보루 또 임시수도를 바로 코앞에 두었던 바로 마산을 지켜내고 또 최초의 반격에 성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당시 여기에 미군 25사단, 네. 미군 25사단이 힘을 보탰고요. 우리 또 자랑스러운 해병대, 또 우리 경찰, 우리 육군
또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합쳤는데 그런 기억들이 우리 전사에서도 사실은 제대로 조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가보면 미국의 해군사관학교 큰 스타디움에 부산 페르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낙동강 방어전선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예, 그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기억하는데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예, 이런 것들을 우리 내부도 우리 국민들 스스로 알고 또 향후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유엔군 사람들도 여기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지킨 자유와 연대라는 것을 또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기념사업 또 교육사업을 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화면이 그때 당시의 순간 네.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아, 네네. 정말 처참했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저 속에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엔군이 참전한 그 낙동강 방어 전투, 네. 이 6.25 전쟁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역사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국민들이 또 그 외부에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좀 외면을 받아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빠른 급속한 성장을 해왔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민주주의라든가 산업화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되돌아 볼 시간도 좀 적었고 또 한때는 우리 내부에 저도 이제 해방 전후사의 세대입니다. 1980년대 대학을 입학해서 해방 전후사의 세대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든가 또 이 한국 전쟁의 과정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대목이 많습니다. 심지어 한국 전쟁이 무슨 음모론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제 그 냉전 기록들 구소련의 비밀 기록이 다 등장하면서 진실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건 스탈린의 그 큰 뒤에 큰 원모가 있었던 것이고 네. 또 모택탱이 개입했고 김일성이 원했던 전쟁이었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데 이제 역사적 사실들이 새로 발견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이 한국 전쟁은 동족 상잔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되는데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전쟁에서 만일 유엔군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이제 거제도나 아니 뭐 대만처럼 제주도에 아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을까 말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우리가 글로벌 피보탈 스테이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그 연대의 큰 실마리로 삼자는 생각이고,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새로 밝혀지면서 이제 한국 전쟁의 전모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이제 이번에 사실 우리 지역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면은 어떤 그 단피라든가 또는 심지어 유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종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전사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그 전사의 의미를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까지 좀 더 세세하게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이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 사람들 중에 퓰리츠상을 받았던 콜리스트 윈트라는 책에 보면은 바로 낙동강 전투, 특히 창녕에서의 전투에 대한 미군 참전 용사들의 생생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서 왜 우리는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보존하고 기록하지 못했던가라는 이제 뭐 새로운 그런 반성도 생겼고 또 지역에서 그걸 기념하려는 사업도 시민들 차원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그 후쿠시마 오염수 네. 관련 이야기를 좀 꺼내볼까 하는데요. 네, 네. 정말 그 여야 공방이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우선 그 조금 전에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그 상임위에 처리가 됐고요. 자, 민주당이 오염수 반대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일본 정부에 오염수 투기 최소 6개월 보류 요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현재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건 오늘 경향신문이라는 우리 신문은 상당히 저는 그 좀 진보적인 논조에 꼭 참고하는 신문이다만 그 칼럼이 난 게 있습니다. 네. 꼭 같이 공유해서 민주당과 공유하면 좋겠는데 장덕진 칼럼 이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쓴 칼럼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세계적인 과학 전문 잡지 네이처에서 이걸 다뤘습니다. 다뤘는데 그 네이처의 뉴스 브리핑에 보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한가 과학의 대답이라는 기사 올렸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참 우리 지금 야당이 되었습니다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여당이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다수당입니다. 아까 단시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5년 가장 핵심적으로는 지난 6년 그리고 10년 사이에 국제적 논의가 다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참여를 했고 우리 정부도 지난 외교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답변했듯이 IAEA가 근거에 확실히 따른다면 우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후쿠시마가 우리 내에서 일어날 일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후쿠시마는 우리 쪽이 아니고 북태평양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물이 흘러서 알래스카, 그다음에 그 어디 캐나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네. 그 캐나다와 미국 사람들은 과학 지식이 없어서 해양 생태계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미 10년 동안 수없이 많이 논의왔고 일본 정부와 함께 IAEA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기구인 IAEA 각국의 최고 전문가가 가서 우리나라 원자력위원회도 바로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일본 다녀온 원자력위원회 사람들이 이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꾸준히 봐왔던 사람입니다. 이런데 지금 그 당시 집권당하고 그 당시 5년 동안 이 문제를 다루어왔던 최대 정당, 지금도 국회의 다수당에서 저렇게 무책임하게 안방에서 체조하듯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큰 실망이고 이건 국제사회에 큰 공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 사실은 오염수 문제만 하더라도 30년 전에요. 러시아가 우리 울릉도 연근에 의해서 핵 폐기물 자체를 버렸습니다. 네. 오염수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일본하고 한국이 공동 대응을 해서 러시아와 함께 조사를 벌이고 지금도 거기에 대한 오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쓰나미 당시 12년 전이죠. 후쿠시마 쓰나미가 있을 때 그때는 원전이 완전히 잠겼다가 네. 수소 폭발한 뒤에 그 물이 다시 바다로 더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12년이 지나면서 그걸 지금 캐나다, 미국, 우리 다 지금 그 태평양과 동해, 남해를 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걸 관측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지난 5년 동안 내내 아무 문제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 정부는 거의 막바지에 최종적으로 방류로 결정되고 나서 방류로 결정된 상태에서 그 방류가 시작되는 최적의 조건을 맞추는 단계로 지금 논의가 좁혀져 있는데 여기 와서 갑자기 국제사회의 중요한 멤버에 있는 우리나라가 지난 5년 동안은 다른 소리 안 하다가 갑자기 와서 지금 와서 한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우리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당사국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사실 그냥 갑니다. 그러려면 좀 진작해서 써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적으로 이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지금 노력이고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내년에는 지금 갑자기 늦추자는 것은 이건 좀 너무 돌발적인 이야기고 그 일본 정부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국제사회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IAEA의 어떤 그 새로운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국내에서 나오는 그 콘크리트 내로 묶어서 버리자 일본 내에서 계속 물을 담수로 가둬두자 또는 태평양으로 갖고 와서 그걸 전기로 증발시켜 버리자 뭐 온갖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만 다 검증을 해보니까 심지어는 일본 내에 담수를 가둔다는데 그걸 저 내륙으로 옮길 수 없다고 한다면 또 쓰나미가 발생하면 그때 그 물이 다 나올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부터 여러 가지 과학적 결론에 따른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무슨 저렇게 한다는 것은 지난 5년 동안 이 문제를 국제사회와 함께 제기하고 해결했을 시기를 어쨌든 자기들은 놓쳤다는 자백밖에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과학으로서 국제사회 여론에 호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걸 언론에서 먹방이라는 것도 상당히 그건 말이 맞지 않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바닷가 사람이고 또 바로 의시장 한가운데 사무실에 있는 사람입니다. 일상 먹고 있는데 지금 어민들이 이 민주당 일각에서 이런 주장 때문에 안 그래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의시장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수산물이 안 팔린다는데 그러면 수산물 시장 근처에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치인일 수도 있고 그걸 먹어준다는데 그걸 먹방이라고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정성으로 정말 우리 수산물 아직 방류도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수산물 하나 더 사주고 또 그걸 또 가지고 정말 먹어주려는 그런 노력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그 정치권의 뭐 또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이고 하니까 저희가 질문을 던지고 가장 길게 들었던 네네.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마지막 그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의원님께서 이제 기자 출신이시고 네. 국무총리실, 국회 또 국민의힘 대변인을 거쳐서 정계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내년 그 총선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 또 남은 그 한 10개월 정도의 그 임기 동안 어떤 그 좀 이루고 싶은 마무리를 좀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다면 마무리를 좀 들어볼까요? 저는 좀 우리 정치에 좀 합리적인 목소리들을 좀 많이 모으고 싶습니다. 그래서 독일 협치 포럼 같은 걸 통해서 어떻게 독일은 그런 극단적인 대립 상태에서 이런 협치의 모델을 찾았는가 그걸 한번 우리 사례랑 했으면 이렇게 젊은 의원들과 또 초재선 의원과 논의하는 모임을 마무리까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좀
21대 국회가 대결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만 새로운 협치의 어떤 가능성을 좀 찾고 싶기도 하고 당장은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는 더 어렵습니다. 이 지역 경제의 어떤 글로벌 혁신 기업들을 좀 유치해서 이게 이제 우리 경제를 살린다는 게 세금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글로벌 기업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K-팝으로 인기도 있을 뿐 아니라 또 반도체, 최고의 반도체, 또 최고의 2차 전지 기술, 또 최고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위해서 그런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특히 수도권은 지금 뭐 과밀 상태입니다만 좀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그런 글로벌 혁신 기업들을 좀 더 많이 유치하고 싶다. 그래서 최근에 뭐 테슬라 최고 경영진도 만나고 했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최후까지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가열된 여야 여론전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